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많은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박현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것이 정말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굉장히 떨리네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눈도 마주치고 목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는 사업 설명회, 프로그램 설명회가 언제쯤 다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 또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장과의 교류를 또 진행하실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사회자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모든 진행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사용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PT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네요. 잠시만요. 네, 저희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으로도 안내를 드렸는데요.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사실 음성으로 진행되는 이런 설명회에서는 놓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안내드리는 화면의 링크로 PC로도 접속 가능하시고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십니다. 자,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설명회라는 공개 방이 있습니다. 네, 그 방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음성들을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줌 채팅창으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진행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네, 그럼 간단한 안내를 마치고 2021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신 이재강 평화부지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줌 화면으로 만나 뵙는 것이지만 환영의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먼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에 관심을 갖고 ODA 교육 및 현지조사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신 도내 비영리단체 관계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의 자원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인도주의와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계해 경기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수원국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 개발과 평화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기도 ODA 사업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형 평화 ODA입니다. 도는 이 새로운 ODA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도내 비영리 단체들과 더불어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ODA 교육 및 현지 조사 사업을 시작합니다. ODA 교육 과정은 도내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사업 기획 및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조사 사업을 통해 수원국 지역의 ODA 사업 수요를 파악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우수한 결과를 낸 현지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거친 단체들은 기존 사업 수행 경험이 없더라도 현지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현지 수요에 따른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도내 유망한 신규 비영리 단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경기도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경기도형 평화 ODA에 부합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ODA 교육과 현지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강 평화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인도 지원, 개발, 평화로 연계되는 경기도형 평화 ODA에 대한 방향과 본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이나 향후 발전 방향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내 말씀 잠깐 드릴게요. 화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 영상과 음성의 싱크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님의 개회사에 이어서 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각자 위치하신 자리에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오늘 ODA 현지조사사업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 비영리 단체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ODA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화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이 사업을 맡고 계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조대식 사무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계속해서 서울 소재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워하며 경기도 비영리 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대의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ODA 현지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ODA 현지조사 사업은 양질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민간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터 시작하여 기관 맞춤형 컨설팅, 현지 조사에 이르기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참석해 주신 단체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 다양한 방식의 ODA 사업을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을 통해 많은 경기도 단체가 현지 조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ODA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국제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규순 위원장님, 경기도 소재 비영리 기관들을 위한 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기도 소재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본 프로그램의 주간 운영기관인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조대식 사무총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조대식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OC의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먼저 이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이재강 평화부지사님, 그리고 또 도의회의 심규순 기재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의 그 방향 전환인데요.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평화 ODA의 원년으로서 이제 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국내라는 그 시야를 벗어나서 국제개발협력으로 그 시야를 확장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방향 전환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 있고 또 선도적인 그러한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KCOC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제개발협력은 국내 사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사업 수행의 방법도 또 기준도 다릅니다. 이 국제 규범 또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KCOC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KCOC는 현재에도 96개국에서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440만 명의 가족들이 후원자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KCOC의 경험 그리고 또 네트워크는 이 평화 ODA의 성공적인 그러한 그 달성을 위해서 큰 그 역할을 또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설명회 준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 국제평화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현지 조사 지원 교육 운영 사업의 시작을 KCOC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KCOC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열심히 뛸 일만 남았네요. 네,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지금 참석해 주시는 70여 분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의회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기관 소개와 목적 대상, 세부 구성, 일정,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전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미에 마이크 켜고 화면으로 질의하실 수도 있고요. 안내 도중에 내가 이 질문은 잊어버릴 것 같다 이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기관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개발협력에 처음 진입하시는 기관에서는 좀 낯설은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KCOC는 국제무대에서 구호개발과 인도 지원을 하는 140여 개 NGO들의 연합체입니다. 현재 기준 14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가입 단체, 회원단체에는 400만여 명의 후원회원과 1만여 명의 상근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개 단체에서 96개국에서 연간 약 7천억 원 규모의 국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COC 사무국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플랫폼으로서 아래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거나 또는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이나 연구조사 활동들 그리고 저희가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개발 NGO들의 실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월드 프렌즈 NGO 봉사단을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지만 코로나19가 조금 안정화되는 대로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인도 지원 민간협력 사업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나 세계시민 교육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사전 질의에도 프로그램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질의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를 좀 보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올해를 평화 ODA 원년으로 삼아서 인도 지원, 개발, 평화를 연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위탁 파트너의 사업 수행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수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잘 관리되고 또 목적한 성과를 달성하고 또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발굴 과정부터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이것들이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평화의 확산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참여 대상에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 법인, 단체, 그리고 대학,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로 범위를 넓혀서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부를 두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활동하는 기관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타 지역 소재 기관의 경우는 단독으로 참여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경기도 소재 기관을 주관으로 두고 컨소시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의 세부 활동마다 대상이 조금씩 확대,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대학,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까지를 포괄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로고인데요. 약간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역량 강화를 추구하겠다는 어떤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과 저희 실무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 컨설팅, 현지 조사 지원, 그리고 현지 스터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증대, 그리고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셔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고 좀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요, 내용면으로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정이나 또는 대상면으로는 공모전 사전 교육과 공모 후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는 기본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교육 2가지 과정인데요. 국제개발협력 및 경기도 ODA 이해, 그리고 PCM,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 일반 과정입니다. 이 2 과정은 각각 반일, 전일 이렇게 과정이고요. 2 과정 다 동일한 그 과정이 2회 반복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본 교육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관심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현지 조사나 현지 스터디를 지원하시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이고요. 현지 조사나 스터디에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교육 과정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이미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열어두었습니다. 심화교육은 2가지로 나누어서 기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기획, 조사 방법론, 그리고 2번째는 회계 안전관리 교육, 그리고 데이터 분석 사업 기획입니다. 저희가 2번, 3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린 이유는 2번은 공모 전에, 현지 조사 지원을 공모하기 전에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3번은 공모 후에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현지 조사를 수행하려면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요.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조사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사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조금 기관들이 숙지하셔야만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전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졌고요. 2일 전일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의 특성상 조금 실습이나 조별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서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진행이라 사실 많은 수를 수용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고 또는 참여 가능하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심화교육 3번을 보시면 선정된 후에 회계나 안전관리 교육, 그리고 조사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 분석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그럼 어떻게 사업 기획을 해야 할까라는 과정들을 다루는 교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현지 조사 지원을 받으시는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사업 특성에 기반해서 맞춤형으로 개별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구성이 되다 보니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됩니다 라고 공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관의 필요를 조사계획서 작성 시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와 연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관 개별적으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비슷한 수요가 있다면 그룹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 10회에 걸쳐서 온오프라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를 기본적으로는 KCOC가 추천을 하지만 참여기관에서 보유하고 계신 또는 네트워크하고 계신 전문가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절차를 안내드리고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또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KCOC가 집행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현지조사 예산서에 별도의 자문비는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컨설팅에 참여하시는 기관과 컨설턴트가 각각 간략한 양식의 보고를 해주셔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만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시를 제가 좀 들어놨어요.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컨설팅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보시면 초록색 글씨로 있는 것들을 보시면 한 기관이 한 명의 컨설턴트와 조사 진행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자문을 받으시거나 또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건 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싶은데 나는 보건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만 취합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기획해야 되는지도 나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보건 분야는 자신 있다. 교육 분야는 자신 있다. 근데 캄보디아를 잘 모르겠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 경험이 많은 타 기관의 현장 관리자가 현지 조사팀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은 꼭 들어봐야 된다. 얻어야 한다. 이런 자문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 관리자라고 명기한 이유는 현장 관리자만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분야별로 저희가 나눠서 그룹 형태의 자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KCOC에서 전문가를 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기관에 여러분의 컨설턴트 리스트를 드리고 이분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온오프라인 컨설팅이 다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공유된 자료에는 없고 안내서에만 있는데요. 혹시 현지조사 공모에 탈락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다면 수요가 있을 시에 후속 컨설팅 형태로 앞으로의 그럼 사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사업의 조사나 기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요. 현지 조사와 현지 스터디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코로나19 상황이 저희 나라도 그렇고 또 개도국 선진국 모두 좀 심각한 상황이고 언제 안정화가 될 것인가 그 어느 누구도 확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업도 어려운데 출장이 포함된 활동이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가가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또 출입국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해당 국가에서 주민을 접촉하고 만나서 설문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국제사업 수행 경험이 없고 현지 기반이 없는 기관은 그럼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아시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저희 실무자들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프로그래머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제약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두 가지 갈래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지원과 현지 스터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크게 세 분야, 그러니까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일정에 있어서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 지원은 대상은 같은데요.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현지 조사 지원은 조금 더 기관에게 집중해서 현지 조사 비용을 기관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면 현지 스터디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개인, 실무자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스터디 투어라고 할 수 있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비용 지원과 스터디 외에 심화교육과 컨설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 지원 공모는 7월, 8월 정도에 시행이 돼서 실제로 현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9월, 10월인 반면에 현지 스터디는 9월, 10월 정도에 공모가 진행되고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11월에서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지만 현지 조사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 정말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출입국이 되지 않는다랄 때 국내 인력이 현지로 출장을 가지 못하더라도 현지에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 스터디의 경우는 약간 현장에 있는 사업장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방문하고 공부하는 것인데 필드를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최대한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고 각 국가가 좀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조금 원활하게 다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지 조사 지원입니다. 현지 조사는 현지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태 지역의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상한이 있는데요. 아시아는 최대 1,300만 원, 아프리카 남미는 최대 1,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 2개월, 9월에서 10월은 조사를 풀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진행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요. 이 기간은 조사만 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시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분석하시는 동안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최대 10개 기관 정도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 법인, 단체, NGO, 대학,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부를 두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안내드렸지만 타 지역 소재 기관은 경기도 소재 기관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필수 교육, 앞에 말씀드렸던 기본 교육 과정 2개와 조사 심화교육 과정 1, 조사 방법론, 필수 교육을 모두 이수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유사교육 수료증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사교육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별도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지부 및 현지 파트너 기관이 있는 단체로 현지 조사 지원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조사 대상국과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9월, 10월에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실 그 시기에 만약 출입국을 못 하신다면, 출장을 가지 못한다면 실제로 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를 보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신청 제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타 재단 지원 사업들을 하실 때 제한 사유들, 일반적인 제한 사유들입니다. 사업 안내사를 통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안내드린 볼드체로 되어 있는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대상의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대상 국가는요. OECD 닥 수원국에 포함된 국가이고요. 외교부 여행경보 단계 적색과 흑색은 지원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7월에서 8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는 이메일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는 좀 미리 안내 드리는 것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7월, 8월에 다시 안내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는 것만 안내를 드리면 공문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조사 계획서와 예산서 양식을 활용하셔서 조사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기관 소개서 그리고
정관 및 조직도, 이사회 명단, 그다음에 법인 허가증 또는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이 어떤 기관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조사 대상국의 지부 등록증 이 필요합니다. 파트너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 기관과 우리가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긴 문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지만 현지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각 곳에서 책임자 조사를 담당하는 책임을 지는 책임자의 이력서까지도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는요, 경기도와 KCOC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총 6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심사 기준은 정량, 정성 이렇게 구분돼서 아래 보여드리는 나열된 목록으로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심사 항목은 사업 안내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기간 선정 공모 저희가 이제 공모 안내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기관 차원에서는 사실 본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때 좀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좀 미리 개괄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중요한데요. 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국가별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이제 KCOC가 안전 모니터링을 한 2주에 한 번씩 전문가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바로 그 모니터링 메일이 왔어요. 근데 팬데믹 상황이 특히 동남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네팔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원래 안 좋았다 지금 이런 보고를 받아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보다는 현지 인력으로 조사팀을 좀 구성하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진행할 것을 권하는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팀의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 관리 지침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현지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비자를 보유하고 계신 팀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도 있기 때문에 출장을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조사 팀원의 경우 출장비를 편성하시고, 아니면 또는 백신 접종을 그 시기까지 완료할 거라는 어떤 확실한 계획이 1차를 뭐 자녀 백신을 통해서 맞으셨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출장비 편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자 발급 및 백신 접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적 지원은 불가합니다. 저희가 뭐 이 조사를 가니까 백신을 빨리 맞춰주세요 이런 것은 어떤 국민적 감정에 반하는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비자 발급이나 백신 접종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은 좀 어렵고요. 또 현장에서 국가마다 조금 방역 정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뭐 하루 정도만 하는 어떤 국가도 있는 반면에 막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의 디파짓을 보증금을 내고 한 2주 정도 막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비행기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전원 뭐 이렇게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달라서 이런 자가격리나 코로나19 검사 비용으로는 예산 편성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기관의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출장을 가셔야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자부담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에서의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현지의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현지 조사팀원의 안전 물품이라든지 방역 물품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현지 조사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의 일정 및 진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진행 시에 사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뭐 모든 상황을 다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 매뉴얼은 제공할 예정이고요. 관련 상황 발생 시에 빠르게 KCOC의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해결 방안을 함께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지 스터디입니다. 현지 스터디는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장이나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리서치하는 그룹 형태의 교육입니다. 교육이면서 또 뭐 방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대상 국가는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아태 지역을 현지 조사 지원에 우선 선정하는 만큼 현지 스터디 국가도 아태 지역에서 선정될 확률이 높고요.
아마 현지 체류 기간 약 일주일 전후와 국내 사전 사후 교육을 포함하는 그룹 리서치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기관들을 위한 진입 단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참가자 대상으로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관 대상으로는 참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조금 더 기관보다는 개인에게 집중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소재의 똑같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교육을 이수한 단체. 여기서 현지 스터디에서의 필수 교육은 조사 방법론까지는 아니고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경기도 ODA의 이해, 그리고 PCM 일반 요 과정만 들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사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이수로 가름합니다. 별도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9월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참가 신청서와 참가 동의서인데요. 참가 동의서를 저희가 받는 이유는 이것도 개인에게 집중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한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로 진출하는 계획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조금 적어주셔야 이 실무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기관장이 이 교육에 참여한다라는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해외로 일주일 넘게 출장을 다녀오는 것은 기관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실무자를 그렇게 보내주시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무자의 의지와 기관의 의지가 맞아야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가 신청서와 참가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심사 기준이나 진행 방식은 조금 추후에 9월에 안내할 때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나면 오리엔테이션이나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사전 교육은 필수로 참석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필수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현지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대상에서 컨소시엄까지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지 스터디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컨소시엄 형태까지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 그것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조사 지원이나 스터디가 조금 기관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교육이나 컨설팅은 좀 부가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현지 조사 지원과 스터디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표기를 하였고요. 사업 안내서에서는 조금 더 명료하게 한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31일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5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저희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시겠죠? 온라인으로도. 그래서 5월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국제개발협력 이해 과정과 경기도 ODA 이해 과정은 6월 초 지금 이미 공지되어 있는 대로 8일, 11일, 6월 8일, 11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PCN 기본 교육은 6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본 교육이 마무리되고 나면 심화 교육으로 조사 방법 기획이 7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드렸던 것처럼 7월 말과 8월 중순 사이에 저희가 조사 지원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안내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정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제 단체들이 약정을 체결하고 나시면요. 조사는 그때부터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안전이나 회계관리 교육들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이나 사업 기획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컨설팅은 조사 진행 기간이 9월에서 10월인데요. 1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조사를 마치고 나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고 컨설팅 수요를 저에게 좀 주시면 맞춰서 기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 진행하시고 결과 보고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는 전체 진행이고요. 결과 보고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조금 코로나 상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정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스터디는요.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자 기관 선정이 9월과 10월에
공모가 저희가 곧 즈음에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사전 교육과 현지 필드 리서치가 11월, 12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회가 12월에 같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제가 굉장히 말이 빨라가지고요.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들으시면서 우리 기관 참여가 가능한가? 약간 좀 궁금하신 점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서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을 한번 사전에 저희한테 주신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질문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 1분 정도만 휴식을 하고요. 질문 좀 생각해 두셨다가 또는 채팅창에 기록해 주셨다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시 42분인데요. 44분? 5분? 네, 44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아주 짧은 쉼이네요. 제가 목만 잠깐 축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동안은 열심히 달리느라 못 봤는데 지금 채팅을 보니까 질문을 꽤 해주셨네요. 그리고 질문을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로 물어봐야지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설명회와 같은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주시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참여자분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후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신청 때 참석 신청할 때 주신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전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질문하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방향성은 경기도 국제평화센터에서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질문 외에도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갤러리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국제평화센터에 많은 분들이 참석 중에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이 질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책 방향성, 목표, 핵심 국가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도는 그 신북방, 신남방 국가 등 아시아 개도국 위주의 ODA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 자원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신데요.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주의와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계해서 그 경기도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그 수원국의 해당 지역에서 경제사회 개발과 더불어서 평화의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평화 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책 방향성과 목표, 핵심 국가는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자료,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봐 주셨는데요.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정리한 대국민 공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양질의 우수한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되면 ODA 백서 등의 발간물 제작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정말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백서 발간까지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경기도 주관의 국제개발협력시의 강점이 무엇이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 ODA 수준을 높이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실 수 있고 경기도 소재 단체 및 기관 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국제개발 사업 공모 조건, 규모, 경기도 소재 기관만 참여 가능한지 이런 거 질문 주셨고요. 경기도에서는 매년 ODA 예산을 확정해서 연초에 사업 공모를 진행하시는데요. 그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예산은 매년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ODA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국제평화센터라는 일단 센터가 신설된 것에서 그 시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분야로는 경기도에서 기획하는 도의 브랜드 사업이 있고요. 수탁기관, 그러니까 저희 NGO들이나 뭐 대학,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제시하는 민간 자유제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현지 국가의 수요에 적합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중요하게 보고 평가하신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경기도 소재 단체 및 기관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고 타 지역 소재 기관도 경기도 소재 기관을 주관으로 한 컨소시엄 형태로는 참여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2차, 3차 연장 사업에 대한 정책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이 부분을 경기도도 역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단연도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를 위한 내부 절차나 좀 검토 사항들이 있어서 준비 기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요 정도가 경기도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사전 질의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 답변 드릴게요. 저희 화면 공유의 아랫부분. 네, 중간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주 목적 굉장히 이제 1번, 2번, 3번 나눠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을 역량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역량 강화해서 이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역량 강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잖아요.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의 수요 발굴과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걸 잘 발굴하고 기획해서 개도국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약간 중간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도 소셜벤처에 해당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셜벤처의 개념이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 안내서 6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아랫단에 그 해당 조직의 개념을 정의하는 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기준하여 그 조건에 맞으면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예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놓은 것이고요. 단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저희가 안내서 14페이지에 FAQ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1번에 저희가 기술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사업 발굴과 이제 조사를 하시더라도 실제로 이제 민간 제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민간 제한 사업으로 넣으실 때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올해까지의 조건에서는 경기도 국제협력 민간 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때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셔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기도의 공모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 기관을 NGO로 두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타 부처 사업에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 조사 가능한지 문의 주셨고요. 방문 조사 가능하게 열어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내 드린 그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좀 확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이카 인큐베이팅과의 유사성 동일한 것인지 물어보셨는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사업 발굴 조사를 하는 이렇게 분리우는 그렇게 통칭할 수 있는 현지 조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은 동일하고요. 다만 지원 대상이나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것은 비슷한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기관당 제공되는 컨설팅 횟수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학원과 과외의 차이?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외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차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어서 차이가 생겼다고 봐야 할지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진입 기관을 위해서 필드 스터디를 따로 마련했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해외 아동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진행하고 싶은데 국내 NGO가 가능하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국내 사업 모델을 현지에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실제로 현지의 수요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다수의 경우에 사실 일방적인 우리 모델의 도입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현지 조사를 해봐서 정말 이게 도입이 가능한 건가, 필요한 건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당연히 국내 기관입니다. 다만 아마 진입하시는 기관이시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기관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관에 국제사업이 기관의 목적 사업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시도하시는 기관에서 만약에 질문 주신 거라면 올해 코로나19 상황도 아직 있고 하니까 현지 스터디를 통해서 먼저 약간의 맛보기,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하신 후에 좀 본격적으로 다시 다음번에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미리 저희가 이제 의견 사전 주신 질문들 드렸고요. 마지막 광고 드릴게요. 네, 저희 기본교육 참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KCO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기도 ODA 2회, 국제개발협력의 2회, 그리고 PCM 기본교육의 2회, 지금 신청서 링크 열려 있으니까요. 물론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교육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흐름은 어떤가, 이런 거 들어보고 싶다. 요즘 사실 교육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KCOC도 많이 교육을 못해서 이런 교육이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현지조사, 현지스터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화면에서 얼굴 뵀던 분들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